안녕하세요. 여드름 닥터 최희중입니다. 이번 영상은 모낭염에 대한 영상인데요. 모낭염 재발 시의 치료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이 질문 주신 내용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 모낭염 진단을 받고 미노신 2주분을 처방받아 왔는데요. 약을 3일 정도 먹으니까 모낭염이 거의 다 사라져서 약은 안 먹고 그냥 놔뒀는데요. 이게 약 복용을 중단하니까 또 금세 모낭염들이 올라오던데 모낭염이 원래 이런 건가요? 평생 이런 식으로 약 먹고 해야 되는 건가요? 완치법은 없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질문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약 먹었더니 확실히 효과가 있는데 약을 끊었더니 또 재발했다 라는 건데요. 모낭염은 왜 자꾸 재발하는지, 자꾸 재발할 때는 어떤 치료법이 있는지 이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이해하시려면 일단은 모낭염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건지, 모낭염의 정체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제 설명이 이해가 되실 거라서요. 모낭염이란 것이 어떤 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이 피부 표면은 항상 외부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피부 표면에는 많은 균들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정상적인 경우라고 하면 여러 종류의 균들이 서로 적절한 세력을 유지하면서 균형을 맞추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마치 예전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힘의 균형을 비슷하게 유지하면서 공존했던 시기가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근데 이 힘의 균형이 어떤 계기로 인해서 깨지게 되면 특정 균이 피부 표면에서 엄청나게 활발하게 증식을 하게 됩니다. 마치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서 나중에는 신라가 통일을 한 것처럼 말이죠. 특정 세력이 피부 표면을 덮게 되는 겁니다. 모낭염이란 피부 표면에 존재하는 균들의 세력 균형이 깨지면서 모낭염 일으키는 균의 세력이 너무 강해지면서 피부 표면에 모낭염 일으키는 균이 득실득실해진 겁니다. 그러면 피부 표면에는 모낭염 균들의 인구 밀도가 너무 높아지게 되니까 이 모낭염 균들이 피부 표면 말고 또 다른 곳으로 자기들이 살 공간을 찾아서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털이나 털 구멍을 따라서 피부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피부 표면이 아닌 피부 속에서 염증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것, 이게 바로 모낭염입니다. 이제 모낭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해가 되셨죠? 즉 모낭염을 일으키는 게 모낭염 일으키는 균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모낭염 치료는 균을 죽이는 항생제로 치료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시청자분이 남겨주신 질문에서도 미노신을 처방받았다라고 하셨는데 이 미노신이 바로 항생제인 겁니다. 모낭염은 치료 자체는 잘 되는 편인데요. 치료 자체가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지금 당장 발생해 있는 모낭염 자체는 항생제를 쓰면 치료가 돼서 사라집니다. 시청자분의 질문에서도 2주치 약 중에서 불과 3일을 먹었는데 모낭염이 거의 사라졌다고 하셨잖아요. 이처럼 약을 복용하면 현재의 모낭염 자체는 금방 사라집니다. 이 뜻을 바로 치료 자체는 잘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모낭염의 문제는 이렇게 항생제를 써서 치료가 된 모낭염이 금세 재발을 한다는 게 문제죠. 약 먹어서 치료가 잘 되었나 보다 싶은데 약 끊고 좀 지내다 보면 모낭염이 또 스물스물 올라오고, 그러면 또 항생제 약을 복용하게 되고, 이러한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항생제에 내성이 생기면서 약이 잘 안 듣기 시작하는 이러한 악순환으로 빠지게 되거든요. 항생제 내성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요. 이제 환자분들 중에서 항생제에 내성이 생기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거냐라고 궁금해들 하시는데요. 이 항생제 내성이 생긴다라는 게 내 몸 자체에 무슨 큰 문제가 생긴다 이런 뜻은 전혀 아니고요. 예전에는 2주치 중에서 3일만 먹어도 항생제로 모낭염이 쉽게 치료가 됐는데 항생제에 내성이 생기다 보면 모낭염 균이 잘 안 죽게 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3일만 먹어도 됐던 그 효과를 내성이 생긴 이후에는 일주일, 2주일씩은 먹어야만 예전에 3일 먹었던 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런 게 항생제 내성의 문제인 거거든요. 한마디로 항생제 내성은 내 몸에 악영향이 있는 게 아니고 약효가, 약발이 잘 안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내 몸은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모낭염은 왜 자꾸 재발을 하게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모낭염을 일으키는 균들은 이 피부 표면에 살고 있는데요. 여기에 인구 밀도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여기에 거주할 수가 없어서 거주할 곳을 따라서 이 털구멍을 통해서, 털을 통해서 이
피부 안으로 모낭염 일으키는 균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이 피부 속에서 염증이 생긴 게 모낭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생제를 복용하게 되면 이 먹은 항생제가 위장을 통해서 혈관으로 흡수가 돼서 혈액을 통해서 이 피부의 혈관으로도 약이 전달되면서 여기에서 약효를 나타내니까 이 피부 속에 있던 모낭염들이 치료가 되게 되는 그런 원리인데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이 피부 속을 보면 여기는 혈관이 분포해 있죠. 근데 이 피부 표면 여기가 각질층인데요. 이 각질층에는 혈관이 분포되어 있지 않죠. 여기에서 나타나는 점이 바로 모낭염 재발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뜻은 피부 표면, 즉 피부의 각질층에는 혈관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항생제를 복용하다 하더라도 이 흡수된 항생제가 피부 표면, 각질층까지는 도달을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모낭염 일으키는 균들의 본거지는 피부 표면인데 이 항생제로 효과 볼 수 있는 부위는 본거지가 아닌 피부 안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항생제를 복용하더라도 본거지에는 아무런 타격을 주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항생제를 복용하더라도 본거지는 타격을 받지 않고 멀쩡하게 되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모낭염이 약 먹을 땐 효과가 있지만 약을 끊고 나면 자꾸 재발하면서 모낭염이 뿌리 뽑히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제 모낭염 재발할 때의 치료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드릴 때 모낭염 균들의 본거지는 피부 표면 각질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모낭염 균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모낭염 균들의 본거지인 피부 표면을 공략하면 되겠죠? 그럼 순서는 피부 표면을 공략할 수 있는 치료를 찾는 것이 그 다음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럼 과연 피부 표면의 모낭염 균을 공략할 수 있는 치료는 어떤 것이 있느냐? 네, 바로 PDT 치료가 됩니다. PDT 치료는 원래는 여드름을 치료하기 위해서 개발된 치료법인데요. PDT 치료라는 것을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DT는 피부에 바르는 약물과 블루라이트, 레드라이트라고 하는 특수 불빛을 이용한 여드름 치료법인데요. 이렇게 피부 표면에 PDT 약물을 바릅니다. 그러면 이 PDT 약물이 피부 표면에 묻어 있다가 이게 기름을 만드는 피지선인데 PDT 약물이 이 피지선으로 가서 흡수가 되게 되고 그 다음에 블루라이트나 레드라이트라는 특수 불빛을 쏘여줌으로써 이 피지선의 크기를 오그라뜨려서 피지 분비를 줄여주는 그러한 원리의 여드름 치료가 PDT인데요. 이 PDT 치료를 모낭염에도 이용을 하게 된 겁니다. 이 PDT 약물을 피부 표면에 바르고 블루라이트나 레드라이트라고 하는 특수 불빛을 쏘였을 때 이 PDT 약물이 살균 작용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피부 표면에 있는 모낭염 균들을 살균시켜 버릴 수 있는 원리를 갖춘 게 바로 PDT 치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혈관이 분포하지 않는, 이로 인해 항생제가 도달하지 못하는 피부 표면에 PDT 약물을 이용해서 모낭염 균의 본거지를 싹 살균시켜주는 이 치료를 통해서 모낭염이 재발하는 경우 모낭염 재발에 PDT를 활용하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겠습니다. 모낭염은 피부 표면 위에 있는 모낭염 균에 의해서 발생하는 피부 질환이고요. 모낭염이 처음 발생한 경우라고 한다 그러면 항생제로 치료를 합니다. 항생제로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주 재발하는 모낭염이라고 하면, 즉 자주 재발하는 모낭염 치료법은 항생제가 아닌 여드름 치료에 사용되던 PDT 치료를 활용한다 라고 하는 것이 요약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낭염이란 어떤 것이고 모낭염은 왜 자꾸 재발을 하는지, 그리고 재발을 자주 하는 모낭염은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모낭염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여드름 닥터 최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